창원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합니다. 부작용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항 배후도로 공사 과정에서 생긴 암석들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쌓아놓으면서 김해 장유면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화독 광부와 간호사가 정착한 담해군의 독일마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위치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산청군과 함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에 중국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권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예정지. 창원시는 이곳에 모두 3,230억 원을 투입해 건강휴양지구와 모험체험지구,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90%인 2,900억 원은 민간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투자자 확보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창원시가 도입한 것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중국 등 외국인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한국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거주권을 주고 또 5년 동안 체류하면 영주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외국 자본을 크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집니다.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마산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등 3곳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로 자칫 국내 부동산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등 이런 어떤 부작용의 어떤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어떤 정책 마련 이런 부분들이 선결돼야 된다고. 현재 전국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곳은 제주와 부산, 인천, 여수, 평창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한 제주와 강원도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제주. 4년 만에 중국인 투자가 1,500여 건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한라산이 중국 자본으로 난개발되며 환경 훼손 논란에 또 큰손 중국인들의 묻지마식 매입으로 제주 땅값이 크게 뛰었다는 투기 비판까지 일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중국 자본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형 숙박시설이 위주로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게 난개발이 또 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체감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은 투자 이민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분양률로 자금난을 겪는 평창 알펜시아. 지난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했지만 투자 실적은 단 한 건입니다. 중국 자본에게 강원도는 제주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건 내네, 한 건. 딱 한 건. 네네.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제주와 강원도 사례를 볼 때 창원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마냥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이런 부작용도 이제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창원시는 부동산 투자 이민은 적극 유치화돼 부작용은 줄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항 배후도로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발파 암석들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암석들이 계곡을 가로막고 인근 저수지까지도 밀려들어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신앙배우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돌덩어리들이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2개의 터널 공사 발파 현장에서 나온 암석들입니다.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발파 암석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쌓인 암석들은 도로 범면을 넘어섰고 인근 능동 저수지까지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교되자 저수지 쪽까지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계곡도 막혔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위쪽 계곡 물길까지 암석들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이 암석 적치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입니다. 능동 저수지 위 장유 1터널과 2터널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골재들을 계곡을 매립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적치해온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일대의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면적도 초과했습니다. 김해시는 17만여 제곱미터를 형질 변경해줬지만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은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스케줄하고 단출하는 스케줄이 적법한 절차, 입찰 절차를 겪다 보니까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적체가 된 거예요. 5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적치.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김해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남해군의 독일마을과 파독전시관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1960, 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애환을 느끼며 영화 속 장면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천만 관객을 넘어 흥행을 이어가는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모든 게 고달팠던 시절. 주인공 덕수와 영자는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삶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영화 속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단했던 삶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개봉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평일 400여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느낌도 들고 좀 뭔가 고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른 나이를 바라보는 광부와 간호사들은 해설사로 변신해 방문객을 맞습니다. 어렵게 살았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슬픔도 함께 느끼고 눈물도 흘리신 분 많이 계세요. 이들은 땀과 눈물이 밴 지난날을 고국의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구조를 열어놓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끼리라도 최소한도 우리끼리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인기 속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정착한 남해 독일 마을이 새로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산청과 함양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경상남도가 두 지역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의 산지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공동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려의 시각이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영호남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하겠다고 밝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경남에는 산청군과 함양군이 유치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는 두 지역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를 함양에서 올라가서 산청으로 내려오고 산청에서 올라가서 함양으로 내려오고 하나로 케이블카 문제는 지금 싸움이 없을 거예요. 지리산이 산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동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자연보전지군의 케이블카 운행거리 5km 제한 관련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공동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산청군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 관광 특구가 되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산악 특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완화되고 그렇게 함양과 산청을 케이블카 연결하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리산이 산지 관광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리산권으로 묶이는 타 자치단체와의 입장차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됩니다.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 관련 법안이 오는 3월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올 상반기 중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남지역발전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지역발전협의회 대표단 10여 명은 오늘 경상남도를 방문해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남지역발전협의회는 경남 경제인과 기관장을 중심으로 1988년에 결성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거양금속 김학순 대표가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스카나코리아 노현방 대표이사와 임직원 500만 원,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과 임직원 352만 5천 원, STX 복지재단 이기현 이사장과 이사들 300만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양덕동 성원전공 이종태 대표와 직원들이 2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삼천산업주식회사 박호진 사장과 직원들 200만 원, 창원 상남시장 남면 털보 참기름 털보 쌀상회 100만 원, 거제시 장복초등학교 학생들 59만 7천 원, 밀양시 내이동 참나눔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성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리 15,000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 AI 간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농장에서 아직 폐사한 오리는 없다고 밝히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축사 소독과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아파트 승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제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고 4급 서기관 이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건축과장으로 재직 당시 거제시 한 아파트 건축을 앞두고 승인 절차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로 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합천군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16억 원대 배수로 펌프 교체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